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또 간밤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탄력이 강해졌던 그런 뉴욕이 되겠는데요.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기술주가 특히 강했습니다. 그동안 걱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불확실적인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기술주가 3.7%나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역시 1.5%, 2%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FOMC와 전쟁이 되겠는데요. 우선 연준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예상 범위 내 수준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25bp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9명의 위원들 중에서는 1명 빼고는 8명이 전부 다 지금 금리를 25bp로 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50bp 올리자고 했던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는데 예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매파 위원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만 한 표를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6번 정도 인상을 해서 올해 말에는 1.9%를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했던 것은 연준이 빅 스텝, 그러니까 강하게 올린다라는 그런 게 있었었는데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생각보다 완화적이었고요. 3년 만에 이제 제로 금리 시대가 이제는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나와줬었는데요. 주요 발언들을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할 거고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 하락률이 더 가파르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빠르게 안정을 더 찾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5월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3bp 정도 올라가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 해소로 확실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어제부터 해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에 따르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 중립국화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일부 조항들은 상당히 합의에 근접한 그런 문구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점령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긋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안심을 했고요. 지금 외신들의 얘기들을 보게 되면 양측 협상단이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평화안에서 가장 핵심 골자가 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군을 좀 감축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군을 철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관련해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감한 사항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자, 이로 인해서 유가가 진정세를 잃었고 외환 시장의 흐름이 좀 주요했었는데요. 유로화, 그리고 러시아의 루블화, 그리고 폴란드의 즈워티화, 그리고 헝가리의 포린트화들이 이 전쟁 주변 국가들이죠. 이제 이런 국가들의 환 시장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안심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별 그리고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 2.2%, 어제 2.1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이틀 연속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회복의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강했던 것이 경기 소비재와 IT, 그리고 가장 약했던 것이 에너지와 유틸리티가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어제랑 등락률이 똑같죠. 지금 경기 소비재하고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와 관련된 불안 요소가 좀 확실하게 해소가 됐고요. IT 쪽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100를 하회하게 되면서 빠르게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에너지가 가장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리오프닝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IT입니다. 대형 IT가 굉장히 강하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이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것이 지금 빵 종목 중에서는 메타 플랫폼스가 6%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성장주 쪽에서는 테슬라가 4.7%로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는 무려 5%나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하고 가장 영향성이 높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9% 가깝게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특징주 때 전망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이 웰스파고에 따르면 다음 주에 이 엔비디아가 지금 그래픽카드라든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GTC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 얘기를 좀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사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6.6% 강하게 갔고요. AMD는 신제품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투자 심리와 함께 이런 상승세가 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텔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0.9% 올랐고 간밤에는 시간차로 더 강하게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서 4%대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2.1%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은행과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이 부분은 악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4.4%,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아니고요. JP 모건 체이스가 4.4%,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3%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어제 좀 강세를 이어가는 것들이 바로 디즈니가 되겠습니다. 2.9%로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레저적인 측면에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행 쪽에서는 부킹닷컴이 5.8%, 그리고 항공주 중에서는 보잉이 지금 5%, 그리고 델타 항공이 5.9%. 항공주들은 계속해서 이틀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호텔 카지노 역시 특히 라스베가스 샌즈가 무려 11%의 급등을 하게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호텔 카지노 쪽이 가장 먼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게 되면서 움직인 종목도 있는데요.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6%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광산과 관련된 종목들 뉴코어가 1% 하락했고, 곡물과 관련해서도 CF 인더스트리, 모자이크와 같은 종목들로 전반적으로 밀리게 되면서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중국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했었죠. 지금 하루 만에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당국에서 지금 경제 부양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 가운데 지금 미국하고 지금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그동안 있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해결을 하고 진척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가 36%나 한 번에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5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알리바바하고 같이 징둥닷컴이 36%, 판도어더가 56%,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디디글로벌이 41%, 두 자리대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이 증권사 번스타인 쪽에서 그동안 높은 밸류에이션, 거기에다가 반도체 부족, 그리고 전쟁에 따라서 하락을 했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이러한 우려는 생각보다 너무 좀 과장이 됐다라는 판단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D램을 포함해서 하반기부터 개선이 될 것이고, 개선되자마자 비교적 시장 예상보다는 짧은 기간 내에 강하게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지금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앞서 8.9%였는데 조금 더 움직였습니다. 9.2% 올라가게 되면서 80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그런 영향, 그리고 전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미 뉴욕 증시가 시작하기 전부터 유럽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가장 인접 국가로 볼 수 있는 것이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영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미있지만 이제 거리 순서로 좀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독일이 3.7, 그리고 프랑스 깨아크 지수 3.6%로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영국 역시 1.2% 올라가면서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자, 상품 시장 체크하겠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안정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또 1.5%가량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이제는 90달러 중반까지 이제 100달러를 내려와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연출이 되고 있고요. 구리 가격은 1.5%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에 대한 우려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구리 가격이 더 크게도 구리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쪽에서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원자재 시장은 상승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잡았고요. 추가적으로 니켈이 다시 한번 재개장을 했는데 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급등락 속에서 다시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값은 전쟁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줄었습니다. 2,000달러에서 1,900달러 초반까지 내려와 있고요. 국채 수익률은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연준의 발언의 움직임에 주목을 하면서 2.1%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아주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소식이 나왔나요? 예, 연방준비제도의 3년 만에 금리 인상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연이틀 급등하며 3대 지수가 모두 1.5에서 1.8%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국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가 특별회의를 열고 1분기 중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확언하면서 규제를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미국 증권 규제 당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최근 폭락했던 중국 기업들의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키면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류호 부총리가 긴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시장에 정보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선 것은 최근 중화권의 증시 대폭락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다섯 곳을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올린 데다 중국 내 코로나19의 확산,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과 그에 따른 고강도 제재 우려 등이 동시자발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란 분석인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정전 협상에 진전이 보인다는 뉴스 역시 호재였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는 시장 예상에 대부분 부합했습니다. 먼저 상무부에 따르면 2월의 미국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0.3%가 증가해 예상치였던 0.4%에 다소 미치지 못했고 반면 노동부가 발표한 2월의 수입 물가는 1.4%가 상승하면서 1.6%였던 시장 예상을 소폭 밑돌았습니다.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연방준비제도가 3년 만에 처음으로 25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올해 남은 통화정책 회의 때마다 6번 더 인상할 계획을 밝혔지만 시장에는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이틀간의 일정에 3월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올렸는데요. 제로 수준이었던 금리는 25베이시스포인트 올라 0.25에서 0.5% 규모로 상승했으며 남은 오랫동안 금리는 6회 총 150 베이시스 포인트가 오르게 됩니다. 한편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는 올해에는 7회, 내년 2023년에는 3회 인상을 시사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에는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점도표에 비해 훨씬 매파적으로 변했지만 3개월 전만 해도 올해 금리 인상은 3회로 예상됐었습니다. FOMC 측은 성명을 통해 금리 목표 범위를 계속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핵심 인플레이션, 즉 개인 소비 지출 전망치는 4.1%로 지난해 12월에 2.7%보다 1.4%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내년 인플레이션은 기존의 2.3에서 2.6%로 내후년 인플레이션은 2.1에서 2.3%로 각각 상향 조정했으며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4%에서 2.8%로 대폭 낮췄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2.2%와 2%로 동결했으며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기존의 3.5%를 유지했으며 내후년 실업률은 3.5에서 3.6%로 소폭 상향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이 미국보다 유럽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어링스 투자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예측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은 EU 기업들의 이익과 가계 소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면서 이미 불확실성은 소비자 신뢰도를 악화시키고 이는 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이런 충격이 덜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에너지 수입에 덜 의존하고 전쟁이 지정학적으로 멀리 있어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면서도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높은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 환경을 추가해 2022년과 2023년 인플레이션을 계속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러시아 제재의 경제적 결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소비가 될 수 있는 소비재들의 흐름도 나쁘지는 않았었는데요. 스타벅스 쪽에서도 인사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업체 스타벅스의 케빈 존슨 CEO가 5년 만에 퇴임하고 그를 대신해 창업자 하워드 슐슈 회장이 임시 CEO로 복귀해 차기 리더를 물색한다는 뉴스로 오늘 스타벅스의 주가가 5% 넘게 급등해 87달러 4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케빈 존슨 CEO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인터넷 통신 장비 업체 주니퍼 네트워크스의 대표를 맡고 있을 당시인 2009년에 스타벅스 이사회에 합류했는데요. 이후 2015년부터 2017년 스타벅스의 최고 운영자인 COO를 지냈고 2017년 이후 CEO를 맡아왔습니다. 그의 후임인 슐츠 회장은 이미 1987년부터 2000년 그리고 2008년부터 2017년에 두 차례에 걸쳐 CEO직을 수행했고 이번이 세 번째로 그는 임시 대표로서 추후 회사를 이끌어갈 인사를 물색한다는 방침으로 그는 CEO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훌륭한 후보군이 있고 올해 가을기에는 새로운 CEO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2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연율 170만 건의 착공 건수와 186만 건의 허가 건수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3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수, 연방준비제도의 2월 산업 생산,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가 발표되며 개장 전 엑센추어 PLC, 커네디언 솔라, 와비 파커, 시그레 주얼러스, 달러 제너럴, 디자이너 브랜드, 폐장 후에는 페덱스, 게임스톱, 스톤코, 그리고 조앤잉크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